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개천절입니다. 개천이란 본디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백두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뜻을 펼치기 시작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모든 가치에 앞세우는 사상인 것입니다. 홍익의 대상인 인간은 1차적으로는 인간 사회나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신이나 동물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의 사람의 의미도 가지며 국가나 통치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의 백성, 즉 피치자의 의미와 나나 에고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의 남, 타인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국이념은 이렇게 숭고했습니다. 휴머니즘과 민본주의, 이타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 이치로서 다스린 세계라는 이화세계는 합리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개천절 아침에 꿈꿔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동해로 빠져나간 가운데 개천절인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태풍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행히 태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고 간판이 흔들리는 정도의 피해만 있었습니다. 민영화 논란이 일었던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 시의회 동의를 얻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여론전을 벌여왔던 찬반 측이 각각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인건비는 늘어난 반면 사업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이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세종 충남본부는 지난달 27일 서산 한화 토탈에서 지붕을 보수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등 올해만 10건이 넘는 사고가 났다며 사측의 안전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전통 어촌가옥과 체험관광시설 등을 갖춘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에 보령 효자도와 태안 고남면 가경주 마을이 선정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실업축구팀 대전 코레일이 실업팀 사상 두 번째로 FA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코레일은 어제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FA컵 4강 2차전 상무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4대2로 이겼습니다. 지난 6월 FIFA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에 활약했던 대전 시티즌 주전 수비수 이지솔이 22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됐습니다. 또 대전 시티즌 유소년팀 16살 문준호도 FIFA 17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 최종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황정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 큰 피해를 입힌 18호 태풍 미탁. 이 태풍이 이제 동해로 빠져나갔죠? 네, 기상청은요, 태풍 미탁이 오늘 오전 6시쯤 동해로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대전과 세종, 충남 9개 시군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는 새벽 3시에 모두 해제됐는데요. 어제부터 내린 비해량은 대전 93.5mm, 금산 83mm, 천안 70mm 등입니다. 지금 대전에는 조금씩 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앞으로 5에서 20mm가 더 온 뒤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전국에서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대구, 경북과 강원도 등에서 큰 피해가 났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나무 쓰러짐 7건, 또 간판 흔들림 3건을 제외하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무엇보다도 인명 피해가 많이 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종자들 빨리 찾게 되길 바랍니다.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을 놓고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전시의회가 사업 추진에 동의했다고요? 네,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시의회는 어제 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요.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 투자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요, 하루 65만 톤을 처리하는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하고요, 하루 900톤을 처리하는 대덕구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통합해서요, 202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에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8,400억 원에 이르는데요,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대전시는 조만간 사업자 공모안을 만들어서요,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심의가 예정대로 진행되면요, 2021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결정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죠. 네, 시민단체는요, 이번 사업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민영화 중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본회의에 앞서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민간 투자 동의안 부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동의안이 통과하자 민영화를 졸속으로 처리했다, 또 공청회를 한 번이라도 했느냐, 이렇게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은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요, 그 과정에서 진통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예,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또 기다려봐야겠군요. 네. 대전 지역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이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의 매각이 검토되고 있다면서요. 네, 대전 시티즌 구단주인 허태정 대전시장이 어제 시청 기자실을 찾아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대전 시티즌에 매년 많게는 80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면서요, 지역 연고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비전으로 구단을 이끌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저조한 성적하고 선수 선발 부정 의혹 등 문제투성이인 대전 시티즌을 계속 끌어안고 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대전 시티즌은요, 올해 5승 9무 16패로요, 2부 리그에서도 10개 팀 중 9위에 머물고 있고요. 올해 초에는 선수 선발 부정 의혹이 불거져서 고종수 전 감독 등 11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대전시가 구단 매각 검토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예, 연고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비전으로 구단을 이끌 기업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시티즌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포화 상태인 아름중학교 증축을 추진하는데 이 교육부 심사에서 또 탈락했다고요. 네, 이번이 무려 5번째 탈락입니다. 세종시 일생활권에 있는 아름중학교는 올해 1학년 정원이 325명인데요. 1지망 지원자만 400명 넘게 몰렸습니다. 네. 불합격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은요, 인근 중학교로 진학해서 원거리 통학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1지망 지원자 72명이 탈락하는 등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요. 수용 규모 대비 학생 수가 많아서요, 급식실과 특별실 등 교육 지원 시설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세종시 교육청은요, 현재 아름중과 280m 떨어진 부지에요, 15학급 규모의 교사동을 신축하는 방식을 제시했고요. 사업비 158억 원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웠지만요, 교육부로부터 부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세종시는 지금 당장 그렇진 않지만 앞으로 그런 일에 대비해서 이런 그 학교 신설을 최대한 좀 자제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학부모들은요, 아름중 과밀 문제로 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영향 때문에 세종시 교육청이 설립 계획을 보완해서요, 6번째 도전에도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이 5번째 탈락이라면 세종교육청의 논리가 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다 촘촘히 계획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이 밖에 사건 사고 있었나요? 예,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황정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시가 이달 말까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77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며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한 뒤 신차로 구매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행복택시를 이달부터 13개 마을로 3곳 확대했습니다. 이용 횟수도 기존에는 마을마다 하루 7번이었던 것을 가구마다 한 달에 14번에서 20번가량으로 늘리고, 상주 택시가 없는 지역은 이용자 부담금도 1,400원에서 100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제2회 세종 건축문화제가 오늘 정북 세종 컨벤션센터와 호수공원 인근에서 열립니다.
건축 세종의 어울림을 더하다란 주제로 세종 건축상 시상과 수상작 전시, 초대작가전, 시청, 행복청, 교육청 등 공공건축물 작품도 함께 전시합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오늘 오후 2시 애니메이션 어린 왕자를 상영합니다. 이경숙의 꿈 드림전이 오늘부터 9일까지 타임월드 갤러리에서, 강용식전은 같은 기간 대전 중구문화원 1전시실에서, 애경회전은 같은 기간 대전 중구문화원 2전시실에서, 여경섭의 이데올로기의 기억과 망각기술전은 오늘부터 11일까지 문화공간 주차에서, 문성순전은 오늘부터 16일까지 신홍갤러리에서 각각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동해로 빠져나간 가운데 개천절인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태풍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대전이 93.5mm로 가장 많고 금산 83mm, 천안 70mm, 서천 65.5mm 등입니다. 이번 비는 5에서 20mm가 더 온 뒤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올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전국 공공연구노조가 과학기술계의 국감의제를 공개했습니다. 과학기술계는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제도 개선 문제를 비롯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정부 대응 정책의 문제 등을 국감의 주요 의제로 꼽았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과학기술계가 꼽은 2019 국감의제와 관련해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 이광호 사무처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광호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 전국 공공연구노조가 과학기술계 의견 전반을 수렴해서 국감 주요 의제를 꼽았는데요. 먼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제를 선정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리 노동조합에는 과학기술계 출연연 소속 수천여 명의 조합원이 있는데요. 연구자도 있고, 행정직원도 있습니다. 이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제를 선정하기도 하고, 현장 연구원들의 아이디어나 의견 수렴 등을 거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공공연구노조의 정책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이 정책위원회가 이제 지난 1년여간 과기정통부 정책 시행을 평가해서 기본 의제를 선정하고 출연연 종사자 대표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에서 수차례 토론 등을 통해서 국감의제를 결정하였습니다. 네. 크게 11가지로 국감의제를 선정하셨는데 이 첫 번째 의제로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즉 PBS 이거 개선돼야 된다. 이런 문제를 꼽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 몰입 환경의 강화, 연구 자율성의 확대 등을 통해서 출연연이 공공연구위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난 20여 년 동안 PBS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이제 과기부도 과도한 과제 순두 경쟁이나 단기 성과주의 문제 등에 대한 폐해를 인정했기 때문에 PBS 제도 내에서 동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문묘 차관 등 몇몇 인사들에 의해서 좀 정책이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노동조합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과학기술인들은 이 PBS 제도가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정부 출연연구기관 같은 이 공공연구기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전략 하에서 정부나 관료들의 정치적인 지배 개입이 없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이렇게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을 저해하는 요소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PBS 제도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연구 예산의 문제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PBS에는. 그래서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 예산이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PBS 제도에 의해서 이제 과제 수주를 통해서 벌어와야 하는데
알고 보면 나머지 절반도 결국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절반의 연구과제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연구 몰입이 어려워지거나 장기적인 전략의 근거에서 연구과제 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PBS 제도를 개선해서 출연연 그 연구자들이 스스로 연구의 방향이나 목표를 결정하고 네. 예산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제 중심 제도 PBS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인건비 문제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어떤 인건비 문제도 함께 해결돼야만이 어쨌든 출연연의 연구자들이 뭐 책임을 지되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이젠 일본과의 갈등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젠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분야 R&D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뭐 규제도 철폐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감 이슈로 선정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 대단히 중요한 의제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 소위 그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저희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이 소부장 분야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행위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 처방은 누구나 동의하는 거겠지만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술력과 생산력을 확보하거나 강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네.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규제는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이번에 처음 시행된 것이 아니고 벌써 20여 년 전부터 유사한 정책이 시행돼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동일하게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과거 20년 동안 이런 정책을 시행왔는데 왜 여전히 일본에게 기술적으로 의존하고 의존도가 높은지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 정책 시행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정책이 진행돼야 되지 또다시 묻지마식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자칫하면 실패한 정책에 그 동일한 수행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네. 이번 국감에서 잘 다뤄줘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역대 정권들도 전봇대 뽑기니 손톱 및 가시 뽑기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왔는데 이게 제대로 성과가 없었죠. 맞습니다. 예, 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이 과학기술인들은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한 거라고 보시나요? 과학기술인들이 말하는 건 첫째로 맡겨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정치권은 새로운 정권 창출이라든지 각각의 분야는 내년 총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놓고 사실 이런 정책과 연동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권의 속성상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됐다가는 과거 20년 동안 했던 정책과 유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일본 수채 기술 어떤 기술력의 그 확보 이런 것들은 연구자들에게 철저하게 맡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상황을 진단하고 여기에 대한 처방을 내고 구체적인 계획들과 예산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 과학기술계 출연연 종사자와 같은 연구자들에게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권한을 주고 다만 정부는 이미 이제 과기부 내에 과학기술 혁신 본부 등과 같은 체계도 있으니까 이런 데들이 지원해주고 뒷받침해주는 이런 근본적인 어떤 구조의 문제가 저희는 있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과거 한 20, 30년 동안 이러한 문제들은 산업자원부가 주도를 했는데 이제 부처의 성격에 있어서도 과기부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주도해야 할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이 이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기획하고 수행하는데 정부는 지배나 이렇게 개입하는 게 아니라 뒷받침해주는 역할 이런 구조적인 것을 이번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서는 좀 바꿔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전문가들이 주도하게 해달라 이 얘기죠. 맞습니다. 우리 출연연 종사자들, 연구자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여러 부분에서 정치가 너무 개입하는 면이 있죠. 맞습니다. 과학기술계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또 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학기술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고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직접
직고용, 즉 기간제 노동자는 작년 하반기에 마무리가 됐고요. 네. 파견, 용역 노동자라고 불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이 2년이 넘게 이제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주도하는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연구기관의 경영진들이 우리 노동자에 볼 때는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좀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 용역 노동자들을 다시 자회사, 간접고용 형태로 몰아붙이고 있다는데 저희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용역 노동자들이 굉장한 힘을 투여해서 비교하고 분석하고 연구해봤을 때 직접 고용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정책 취지에도 옳고 사회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더 중요한 건 출연기관의 재정 문제나 비용 문제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등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직접 고용이 도움이 되는데 이 자회사만을 고집하고 있는 사용자가 공론회장을 열어주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전부터 토론회하자, 공청회하자, 그래서 서로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종사자들한테 내놓고 무엇이 정말 옳은 방안인지 살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수 사용자들이 이게 힘이 약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직접 고용되면 정년이 단축될 수 있다, 모두 전환될 수 없다, 이런 사실은 압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려면 첫째는 좀 사용자가 열린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개천절입니다. 우리 건국이념이 홍익인간이죠. 예, 그 정신이 과학기술계에서도 실현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과학기술계 또 IBS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감사도 주문하고 있는데 IBS가 계속 소란스러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심각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한 달 한 반 정도에 한 30여 차례가 보도됐는데요. 사실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비백화점이라고 사실 부를 정도로 연구윤리 위반행위, 채용비리, 각종 노동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드러난 비리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우려라는 겁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고 신고동에 구축하고 있는 중용 가속기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심각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고 구축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 또는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낭비되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진 게 없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감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을 우리 노조 소속의 조합원인 최숙 박사가 3년 전부터 계속 2년 전부터 지속해 왔는데 이걸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3년 전에 최우수 연구원상을 받은 이 최숙 박사를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엊그저께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반드시 IBS는 제대로 살펴봐야 되고 이번에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말 회생 불가능한 조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IBS 사실 이게 노벨상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대를 갖고 시작했는데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규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카이스트의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문제, 또 한국과학영재학교 기관장 비위, 학교 발전기금 부당 이용, 이런 것도 국감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죠?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카이스트는 세계적인 교육부에 저희의 자랑인데 문제는 그 이면에 1200명 되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불안정한 처지에 있는 위축 직원이 있다는 겁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요. 연차휴가, 출산휴가, 노동기본권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계도 없어서 1년차와 10년차의 임금이 들쑥날쑥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번 문제가 잘 조명되길 바라고 있고요. 영재학교는 운영 과정에서 학교 발전기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쓰여지거나 사택관리가 고의로 취업되는 등의 문제를 이번에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밖에 어떤 이슈가 과학기술계가 꼽은 국감의제로 올라와 있죠, 또? 고령화 시대에 해결해야 될 정년 연장이나 환원 문제,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 그다음에 재료연구소나 핵융합연구소 부설기관의 독립 문제, 연구재단을 비롯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일원화 문제 등을 저희들이 의제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과학기술계 국감 의제들이 실제 국정감사 이슈로 논의되기 위해서 이 노조 차원에서 어떤 노력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이미 국감이 시작했고요. 네. 뭐 저희는 이 의제들이 다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과방위 소속 의원, 보좌관 만나서 저희들이 자료 전달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구두나 서면 방식으로 이러한 의제가 이슈화 될 거라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이슈 파이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정감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감사나 조사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과학기술계 출연연 종사자들이 정말 자긍심, 자부심 갖고 공공의 기능을 위해서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튼튼히 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꼽은 의제들 중에 해마다 나오던 의제들도 있네요. 이번 맞습니다. 국감에서는 좀 꼭 해결이 되는 국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계가 꼽은 2019 국감 의제와 관련해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 이광호 사무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중도일보는 혁신도시 맹공에 정부는 철벽만 이란 제목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충청 여야 의원들은 혁신도시 지정 등을 질의했지만 정부는 용역 결과를 지켜본 뒤 사회적 결정을 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원론적 수준 답변에 그쳐 남은 국감 기간 충청권의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조국 이슈가 삼켜버린 국감 첫날이란 제목으로 보수와 진보로 양분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조국 이슈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위력을 뽐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0월 3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